안녕하세요. 구민정 기자. 한현수 기자입니다. 민정 기자, 네. 요새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한국이 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돌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K-컬처가 처음에 떴고 네. 요새는 김, 그리고 김밥, 김치, 잡채 등 이 K-푸드가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맞아요. K-푸드 중에서도 특히 K-라면이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1억 85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는 1,470억 원 정도거든요. 네. 근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선 거래요, 이게. 와, 1억 달러요? 네. 근데 이게 좀 어떤 회사랑 어떤 상품이 인기를 얻은 거예요? 네, 이번에는 특히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어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불닭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삼양식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시작은 2012년 4월에 불닭이 처음 출시가 됐는데 10년이 넘었네요, 그러면. 맞아요. 이게 오. 생각보다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렇게 막 인기가 엄청 많아지기 시작한 건 사실 최근이잖아요. 네네네. 2014년에서 15년에 유튜브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얻었다가 해외에서 막상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는 2022년. 네. 우리나라 뭐 최고 인기 아이돌이 누구죠? BTS죠, 당연히. 그죠? BTS의 멤버 지민이 네. 이 라이브 방송에서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해외에서 이제 불닭볶음면 먹는 게 하나의 챌린지처럼 불닭볶음면이 인기가 많아졌다고 해요. 근데 이게 들어보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사실 이 불닭볶음면이 되게 매운 라면이잖아요. 맞아요. 선배 잘 못 드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아예 그래서. 못 먹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챌린지까지 이어질 만큼 성장한 네. 건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까르보 불닭. 이라는 까르보 제품이 불닭. 있어요. 예. 이거는 맵기를 좀 낮추고 대신 크림 맛을 더해서 외국인들에게 좀 이렇게 아. 진입 장벽을 낮춘 맵기를 낮춘 그런 제품인데 그래서 이 까르보 불닭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해외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월에는 미국 유명 래퍼 카디비 아시죠? 네, 알죠. 카디비가 까르보 불닭을 끓여 먹는 영상을 틱톡에 올린 적이 있는데 차로 30분을 운전해서 겨우겨우 이 까르보 불닭을 구했다. 월드스타도 차로 30분 그러니까요. 자기가 운전해서 가서 사오는. 월드스타도 이만큼 구하기 힘든 네. 풍기 현상을 빚는 제품이어서 이게 한 달 만에 3,200만 회 넘게 조회가 되면서 영상이 네. 인기가 많아졌다고 해요. 또 최근에 SNS상으로 되게 그 이슈가 많이 됐던 영상이 또 있잖아요. 네. 어린 아이한테 생일 선물로 이제 까르보 불닭 네, 한 네. 팩을 이렇게 선물 받았는데 그걸 받자마자 막 엄청 막 울고 그러니까요. 옆에서 막 언니로 추정되는 애가 네.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찍고 있고 그걸 보면서 그 영상이 유명해지면서 삼양식품이 직접 이제 그 소녀의 집에 찾아가서 까르보 불닭 150박스 150박스였어요. 네, 제품으로는 1,000개 정도를 선물을 했다고 해요. 진짜. 그래서 요즘 이렇게 SNS의 힘으로 네. 까르보 불닭을 비롯한 불닭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잘 품절이래요, 항상. 아, 진짜 대단하네. 네, 진짜. 그만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뉴욕타임즈가 그래서 왜 이 까르보 불닭이 특히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네. 한번 분석을 해봤다고 되게 해요.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꼽았는데 네. 첫 번째는 역시 맛. 음. 까르보나라라는 어떻게 보면 좀 고급진 맛을 접목을 시켜서 맛을 끌어올렸다. 이런 평가가 있고 두 번째는 레시피 변형이 굉장히 자유롭게 가능하다. 아, 좋죠, 좋죠. 뭐 이걸 볶음밥에 활용한 사람도 있고 막 이걸 김말이 만들어 먹는 사람도 있고 변형이 되게 여러 가지로 가능하잖아요. 해외 사람들이 변형을 해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진빨을 잘 받아서 아, SNS에 올리기가 좋다. 이게 사진빨을 잘 받아요? 아무래도 색감이 굉장히 쨍하잖아요. 아.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쉽게 만들었는데 사진 올리기가 뭔가 멋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사람뿐만 아니라 식품도 사진빨을 잘 받아야 맞긴 해요, 뜰 수 진짜.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불닭 시리즈가 지난해 말까지 누적 판매량 57억 개를 기록을 했대요. 원래 삼양식품 하면은 네. 삼양라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삼양라면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이제는 삼양식품 하면 바로 그냥 불닭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좀 많이 기운 것 같아요, 그쪽으로. 맞아요. 2016년에 3,593억 원 정도 던 연매출이 2022년에는 9,090억 원까지 오르더니 이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어요. 삼양식품의 연간 매출이 70.4%가 불닭 시리즈에서 나오고 해외 매출은 81%가 불닭 시리즈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효자 상품인 거죠. 이게. 사실상 거의 뭐 불닭이
진짜 삼양식품이라는 회사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맞아요. 되는 거네요. 이제 거의 뭐 아이덴티티가 되어가는 그쵸, 거죠, 그쵸. 삼양에.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네. 이게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게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이 매출 3,857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801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 235% 증가한 수치예요. 네. 특히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83% 이상 성장을 해서 1분기 실적을 견인했고 북미랑 중국 법인이 222%, 186% 늘면서 실적을 엄청 끌어올렸다고 해요. 이렇게 살짝 보니까 네. 영업이익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삼양식품 실적에 도움을 준 게 또 있어요. 그쵸. 어떤 걸 것 같아요? 요새 환율이 높잖아요. 맞아요. 이 환율이 높다는 거는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 삼양식품은 이게 왜 더 득이 됐냐면 해외 생산 설비를 갖추고 해외에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다른 라면 업체들이랑은 달리 삼양식품은 이 불닭볶음면을 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율이 급등한 게 오히려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된 거죠. 이 매출이랑 네. 영업이익이 실적이 이제 나오면은 네. 이게 바로 반영되는 게 주가잖아요. 맞아요, 이 맞아요. 주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당연히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그죠. 어느 정도 올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만 일단 주가가 13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오늘 저희 촬영일 기준, 28일 기준으로 삼양식품 주가는 53만 9천 원에 장을 마쳤고 시가총액은 종가 기준으로 4조 603억 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놀라운 게 네. 그동안 라면 대장주 하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얘기하던 곳이 농심이죠, 당연히. 농심이었잖아요. 농심의 시총을 1조 원 이상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 기억에는 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게 넘어섰다고 이슈가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새 1조 원을 넘긴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격차를 벌린 거죠. 와. 그러니까 그 선배가 기억하신 게 5월 10일에 네.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로 최초로 농심의 주가를 앞질렀대요. 그랬는데 점점 격차를 벌리더니 이제 완전히 대장주를 공고히 하게 된 거죠. 약간 아즈키 넘어버렸네요. 그거.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삼양식품 시총이 농심에 아예 그냥 비할 바가 못 됐어요. 작년 5월에 농심 시총은 2조 3천억 원대였는데 삼양식품 시총은 그냥 8천억 원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아예 둘이 뒤바뀌어 버렸네요. 완전 뒤바뀌고 격차도 엄청 많이 벌어진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3배나 차이 나던 게 역전을 시킨 거는 물론 네. 1조 원 이상 격차가 벌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주가가 높아지니까 네. 당연히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좀 수정해가지고 높여 잡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아요. 그래서 삼양식품 목표가가 이제 지난달에 34만 원 정도로 키움증권이 제시를 했는데 네. 한 달 사이에 목표가를 66만 원까지 2배가 뛰었네요. 네, 상향 조정했어요. 오. 그래서 이 증권가에서는 삼양식품이 올해 1조 4천억 원대 매출을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더 성장 가능성이 이제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특히 3가지의 이유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 네. 혹시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식품이다 보니까 이 식품은 그 현지화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불닭이 아니라 까르보 불닭으로 성공한 것처럼 맞아요. 이런 좀 현지화 그 전략이 좀 성공하지 않나 요게 좀 관건일 것 같거든요. 네, 치즈, 야끼소바, 마라, 똠얌 우와. 이렇게 굉장히 전 세계적인 다양한 근데 맛을 이거 되게 괜찮은 게 그 나라마다 이 주요한 네. 그 맛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다 섞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현지화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최근 태국에서는 태국에 지금 마라가 또 엄청 인기래요. 태국도 마라가 네. 인기예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마라 불닭볶음면을 론칭을 했고 중국에서는 만두 프랜차이즈 기업이랑 불닭 소스 완탕면 메뉴 같은 것도 판매하고 이렇게 소스만으로도 또 협업을 하더라고요. 면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 요게 이제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네. 또 하나는 공장을 이제 추가로 설립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밀양에 제2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지난해 1,643억 원을 투입해서 착공을 시작을 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될 예정이에요. 네. 근데 이 공장이 가동이 시작될 경우에 삼양식품의 연간 최대 라면 생산량이 기존의 18억 개에서 24억 개로 30%가량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이 수요에 맞게 공급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이유는 아직 판매처가 늘어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좀 좋은 실적을 낼 수 네. 있었던 이유가 월마트나 코스트코처럼 이 메이저 유통 채널에 입점을 한 영향도 컸거든요. 미국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대형마트를 엄청 많이 찾는데요. 그래서 요새. 김밥도 되게 인기 많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마트를 찾는 손님들이 다 한 번씩 사 먹어본 거죠. 삼양의 미국 법인이 앞으로 이제 주요 대형 거래처 입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래요. 그리고 또 중국 법인 판매는 이제부터 시작인 단계래요, 거의. 그래서 이 미주, 유럽, 중동 등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아직 팔 수 있는 땅덩어리가 너무 많이 남았다. 와, 그래서 아직도 많이 남았다. 네, 매출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식품이 정말 좋은 게 그 세계화를 넘볼 수 있다는 게 맞아요. 정말 장점이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불닭볶음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네. 사실 선배는 불닭볶음면 잘 못 드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매운 걸 아예 못 드셔갖고 네. 그래도 이 미국인들도 까르보 불닭 정도는 도전을 해볼 수 있으니까 네. 선배도 오늘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아, 어때요? 근데 진짜 자존심 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제가 미국인보다도 매운 걸 못 먹거든요. 아하. 소스 요만큼 넣어서 도전해보는 걸로. 진짜 살짝 넣어서 네. 한번 맛을 봐야겠어요. 네, 진짜 네. 궁금해가지고 어느 정도길래 외국인들이 이 정도로 좋아하냐 이렇게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저희가 오늘 뒷담화 마지막 촬영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다음에 더 기회가 되면은 또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뒷담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